안녕하세요. 알랭드 보통을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알고 있던 저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작가예요? 아니면 철학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저에게 철학자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알랭드 보통은 철학자인데 소설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이 워낙 사람들이 먼 것으로 느끼니까 소설처럼 재밌게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아이디어가 참 탁월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짐작을 했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네, 이 책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대표작이죠.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도 느낌이 괜찮았고 표지 디자인도 뭐랄까 좀 철학적이면서 지루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끌어당겼죠, 책이 저를. 하지만 초반에 좀 유치한 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다 아시죠? 그 노랫말이 생각나는 그런 초반부였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주인공은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여자친구가 클로이인데 클로이라는 여자를 만날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시까지 써가면서 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역자 후기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 책을 쓴 것은 그의 나이 25살 때였다고 합니다. 제가 25살 때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막 확률 계산하는 정도의 유치하면 아주 점잖은 편에 속하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다소 유치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쓴 글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책은 다양한 생각과 또 세심한 관찰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랑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설로 쓰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특이한 일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알랭드 보통은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뭐를 물어보느냐? 이 책 제목을 물어보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드 보통은 정말 가지가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를 들어 운명이었을 가능성도 한번 탐색을 해보고 클로이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 같다는 이유도 철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참을 숙고를 하고요.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를 막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렇게 막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친구인 클로이에게 참 잘했습니다. 클로이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연인으로서도, 이 주인공은 연인으로서도 참 괜찮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왜 클로이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탐색하기도 하지만 이 소설은 이제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막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냐 자유주의자냐 라는 장에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우리더러 마음대로 살라고 허락한다면 그것은 보통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 우리는 왜 연인들끼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왜 싸울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삶에 간섭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사랑과 자유를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서로 사랑할수록 더 서로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상대방에게 더 간섭하게 되죠. 그것은 간섭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완전 공감을 했어요. 독자들은 최종적으로 아마 이 대답을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알랭드 보통의 대답.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니까요. 작가이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혹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제목 자체가 그 왜를 묻고 있으니까 아마 답을 해 주겠죠. 네, 답을 해 줍니다. 책을 몇 쪽 읽다가 덮은 사람은 작가의 끊임없는 탐색에 지쳐서 더 이상 이제 재미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은. 근데 다소 흥미를 가지고 소설의 중반을 넘긴 사람은 아마 이 질문의 최종 결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제가 그냥 말해 드립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알랭드 보통은 그 왜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네, 300쪽에 가까운 분량의 글에 작가는 계속 그 왜를 파고드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한 결론을 내려놓죠. 이렇게요. 사랑은 분석적 정신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아마 독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거나 열심히 읽어왔는데 말이죠. 혹은 반전과 같은 결론에 다소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랭드 보통의 이런 결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이런 생각을 25살에 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가 어디에 있을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왜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 왜라는 답변을 찾아내는데요. 마음이 흔들리는데 뭐 그 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마음이 흔들리냐? 상대방을 보면 왜 마음이 흔들리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사랑이 불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왜 마음이 흔들리냐면 그냥 사랑이 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고 그 이유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정신분석가나 상담 심리학자들이 보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이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재밌는 상상을 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상이에요. 보바리 부인 마담 보바리의 그 책을 예로 들면서 마담 보바리의 주인공 보바리 부인이 정신분석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보바리 부인은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만약에 정신분석가를 만나서 상담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면 보바리 부인은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알랭드 보통이 합니다. 근데 알랭드 보통은 그런 결말을, 그런 행복한 결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알랭드 보통은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신분석가가 문제를 파악할 수는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이 소설은 진지합니다. 단지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소설도 있죠. 근데 적어도 이 소설은 그런 소설은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 소설을 썼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간파당하고 외면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알랭드 보통은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숙고하고 서술해서 이 소설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진실성을 느꼈어요. 또한 작가가 생각과 사건을 조화롭게 서술해서 책의 뒷부분에 가면 좀 다소 흥미진진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좋은 글은 결론을 알고 읽어도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결론을 이미 말해 버렸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설득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알고 읽어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인공이 왜 마지막에 가서 겸손을 언급하면서 책을 끝내버리는지 그 과정을 모른다면 그 결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말을 이제 쭉 듣다가 보면 결론의 힘을 느끼거나 혹은 결론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이 사랑할 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왜를 알고 싶어 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